자, 이제 288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네요. 6번 문제가 있는데 6번 문제 보기 전에 먼저 오른편에 있는 7번 문제부터 봅니다. 7번 문제, 7번부터 7번, 8번, 9번 문제 풀고 나서 6번을 보셔야 이것이 순서가 맞겠네요. 그래서 7번, 8번, 9번까지 10번까지 보고 나서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정비구역 결정했습니다. 정비구역 해서 이제 계획을 통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제 시도지사가죠. 구역 지정은 이제 시도지사가 한다. 알겠죠? 시도지사가 원칙인데 이제 50만 이상의 인구 가진 대도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했을 때 효과입니다. 효과가 이제 나옵니다. 효과.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일단 이거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이란 이 계획 속에 아주 건축 계획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세한 계획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면요, 요 계획 자체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랍니다. 뿐 아니고 요 구역 요 자체가 이제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앞으로 멋진 장소의 탄생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과 자세한 계획 구역으로 간주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요 지역 안에서 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겠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 개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통해서 심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개발사항 전부 다죠. 그래서 보시면 건물의 건축부터 해가지고요, 가설 건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뿐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용도의 변경 다 포함됩니다. 뿐 아니고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형질 변경, 그다음에 토습의 채취 행위들, 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둔 장기 방치 행위들 다 심사를 다 합니다. 뿐 아니고 토지 분할, 지분 쪽 얘기 많이 하죠. 토지 분할도 심사를 하겠다랍니다. 자, 뿐 아니고요, 중목이죠. 중목, 나무나 어떤 대나무 이것들을 100하나 심는다. 일체다 심사상이다. 해서 대수선 외에는 전부 다 심사상에 다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토지 이용 행위들 모두 다 심사한다 이거죠. 사방해를 막기 위해서. 하지만 또 나오죠.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또 경미한 상으로서 그냥 할 수 있는 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도 있다면서 요거 지금 잘 뜨죠. 엉리작 설치모, 응급 조치 행위들, 그다음에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 그다음에 엉리작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경미한 토색의 채취, 그 다음에 존치, 남겨두는 대지에 물건 쌓아두는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관상용 주목의 임시의 직계 그냥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행위 외에는 전체 다 허가상이다. 엉이다 그렇지 보시면 참 잘 뜨죠. 계속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이미입니다. 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있어요. 착수한 자. 선의의 착수자도 있겠지만 악의의 착수자 두 개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착수한 자가 선이든 악이든 이들은 계속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요 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30일 안에 했던 사실을 신고는 하라. 신고의 의무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착수가 나오면 또 안 됩니다. 이 착수자의 또 탄생을 네 번째 방지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면요, 정비사업을 미리 정비 예정구역을 통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정비 예정구역을 이때 널리 알려서 공람을 할 때부터 투기가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하든지 또는요, 그 이후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확실한 이때부터 하든지 해가지고 이때부터 장차 3년 플러스 또 1년까지 연장해서 요 행위들 가운데서 지분 쪼개기 행위죠. 건물의 건축 이거하고 토지 분할, 지분 쪼개는 거 요 두 가지만 미리 제한을 할 수 있다 해서 제한 지름을 발표 고시를 해서 선착수자의 어떤 투기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7번 문제죠. 보세요. 행위 제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고 있습니다. 1번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는 물건 한 달 이상 쌓아둔다. 네, 여기 포함되네요. 허가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 이 행위 허가를 할 때 혹시나 이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한테 의견 듣는다. 당연한 말입니다.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상에 변경할 때 신고한다. 아니면 여러분들 항상요, 어떤 상에 대해서 허가입니다. 허가 받고 나서 해당 행위를 착수했다. 착수하고 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변경된 행위 하기 전입니다. 요 하기 전에 미리 전에 했던 요 허가 신청을 또 다시 하는 것이지, 요 허가가 아니고 뭐 신고한다, 인가 아닙니다. 전에 했던 행위가 허가, 신고, 인가, 승인 등이면 변경도 변경하기 전에 허가, 신고, 승인, 허가 똑같은 행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 허가를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미 착수한 자는 할 수 있다. 하지만 30일 내에 신고한다. 답은 나왔죠? 맞습니다. 5번입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 허가받으면
아주 일반적인 법률,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는 일반적인 개발 행위 허가, 요것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8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요. 엉이작 석치목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보시면 무엇이냐. 그래서 엉이작 석치목 1번이네요. 경작 목적의 형질변형 이것만 딱 나왔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답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가볼게요. 9번 문제. 자, 역시 엉이작 석치목을 묻습니다. 9번 문제. 자, 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행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허가상이 아니야. 요거 말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번 보시면 엉이작 보시면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가 1번, 2번 나왔죠. 3번에 경작 목적이 나왔습니다. 또요. 5번 가시면 간이 농생산을 위한 종목 배양장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요거 포함되는데 4번 보시면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 경미한 사항이지만 단 경작지 안에서는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딱 걸렸으니까 이건 허가받는 사항으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4번 질문은 허가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10번 문제. 역시 허가받는 요 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물의 축조 여기 포함되네요. 중목의 벌채직적이 포함되네요. 수면의 멸입 행절 변경 아니겠습니까? 포함되겠죠. 물건 쌓아둔다 한다 이상 다 포함되네요. 그러면 가나다라 전부 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허가 사항에 해당된다 해서 4번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시면 아까 6번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토지 이용 제한을 하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 추진이 빨리빨리 안 되면요, 이 사업 추진을 사업 추진을 했던 요 장소를 해제하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그 다음번 이렇게 행위장 가니까 빨리빨리 그 다음번 사업 추진입니다. 이 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요, 구역을 이제 해제한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상도 시면 잘 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정구역도 보시면 이제 요 장소에서 정비사업 해야 될 시기가 딱 나와 있어요. 요 시기가 있는데 이때부터 3년이 되어도 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예정 장소 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요 두 사업은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또 먼저 조합 설립하기 전에 먼저 조합 설립 추진입니다. 추진위를 먼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고시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 조합 설립을 위해서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2년 되어도 이럴 때 구역을 깹니다. 또 자, 추진위가 구성이 딱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딱 나올 때는요, 어떤 문장이 앞뒤 좌우에 있든 간에 2년만 딱 나와야 됩니다. 또 추진위가 안 보입니다. 조합 설립이 딱 되었습니다. 설립된 이 조합이 다시 3년 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의 시행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요, 역시 구역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조합만 딱 보일 때 여기 안 보이고 조합만 딱 보이면 3년. 그래서 추진이 보이면 앞뒤 2년, 조합 보이면 3년에 무엇을 못하면 조합을 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 우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요, 토지용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행 사업을 할 때는 보시면 우리 이들이 준비해가지고 정비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요 신청은요 5년 시간 딱 줍니다. 5년 되어도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구역을 깬다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자 이제 진짜 해제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이것은 시도지사 대도시가 어떠한 경우에 해제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또 하는 꼴을 보니까 형편이 없을 때, 또요, 자 추진위 구성도 되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조합원 전체 토지동 전체의 30% 이상이 해제해주기를 동의 요청할 때 보시면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이 안 되면서 조합 토지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해주기를 원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사항을 묻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번 일단요,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구역입니다. 구역과 어떤 조합이 딱 나옵니다.
구역이 깨어지면 조합도 자동 깨어집니다. 또요, 조합도 깨어지면 구역도 자동으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요. 자, 우리 해산 신청을 통해서 추진위원회도 이번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그러면 구역도 깨어진다. 1번, 2번 딱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2년 되어도 추진위 구성성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할 때 구역이 깨어진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또 4번 보시면요. 우리 정비 예정 장소에서 구역 지정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3년 되어도 신청 안 하네요. 구역을 깬다죠. 4번 질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5번 질문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일 때는요. 토지등 소유자 시행 사업일 때 5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입니다. 5년 되어도 신청 맞아도 깹니다. 그러니까 답은 보시면 5번이 이제 X입니다. 4년 되어 있죠. 5년 이것을 찾아라 나왔던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11번 가볼까요? 11번 정비구역 설명이네요. 구역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1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 바로 정비계획 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본다. 또 구역으로 본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안에 토지 분할하고자 할 때 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2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응급조치는 그냥 할 수가 있다. 3번 맞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입니다.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요 지정되고 난 이후에 지분을 쪼개어서 발을 담근 어떤 투기꾼들이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 현금 청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정비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합니다. 국토장관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보시면요.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안전진단 나오네요. 안전진단. 이것도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고, 저번 시험도 물론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이것은 항상 이게 딱 나오면요. 이 정비사업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 재건축 할 때만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안 나옵니다. 주택 재건축 할 때만 안전진단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딱 나면 이것도 항상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주택 재건축할 때만 나온다. 기억하시고요. 이게 딱 나오면 첫 번째입니다. 안전진단. 이게 딱 나오면 첫 번째 보시면 안전진단 실시를 누가 하느냐. 두 번째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언제냐. 세 번째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어디까지냐. 네 번째 안전진단 실시할 비용은 누가 되느냐. 또 안전진단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습니다. 예. 안전진단 실시는요, 시장 군수가 직접 실시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 시기는요, 바로 주택 재건축,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바로 정비계획, 이 주택 재건축 결정과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또요, 대상은요, 재건축은 단지 안에 있죠. 단지. 아마 단지니까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 상가를 포함해서 다 실시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자, 비용은요, 시장 군수가 직접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효과는요, 안전진단 실시 결과, 이거하고 기타 각종 어떤 도시계획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재건축하자마자 결정을 할 것이다 합니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도 시장 군수가 합니다. 물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시도지사한테 결정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그 다음에 또 예외 나옵니다. 자, 실시 보시면 시장 군수가 직접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보시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게 할 수도 있다.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안전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 이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들도 진단은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기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세우기 전에 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할 때가 되었는데 1년 이상 되어도 계획을 안 세워주니까 해당 그 재건축 장소 안에 있는 토지용 소재가 일반 제한합니다. 제한하는데 이 제한하기 전에 이 장소가 주택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청할 때는요, 주민들의 10분의 1 찬성이 필요하다. 기억하시고요. 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30일 안에 해당 시장군수는 진단을 실시한다가 아닙니다. 한다가 아니고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 이 여부를 알려서 결정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진단 실시 여부를 지금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단지 안에 모든 걸 다 실시한다고 원칙이에요. 하지만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지금 당장 붕괴 직전에 있는 건물들은요, 어제 완성해도 오늘 철거해야 됩니다. 진작 필요 없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시설 부지 위에 있다. 이는요, 도로 등 설치하는 시설 부지 위에 있으면요,
말장에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외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3분의 2 이상이 노불량 건물 진단을 받으면 나머지 잔여 건물들은요. 진단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가 또 딱 나옵니다. 또 비용 딱 보시면 이 경우도 요청에 의해서 진단 실시할 때는요, 요청한 자한테 그 실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딱 나옵니다. 요청해서 할 때는 요청자한테 부담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효과입니다. 자, 결정해서 이제 보고한 다음에 시도에서 그 당신들 어떤 그 결정이 너무나 좀 과도하다 싶으면요, 취소 등 할 것을 명령이 아니고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시장 군수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시군은 여기에 응해서 취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취소 결정도 보시면 다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지, 시도가 요청한 것이 요청만 하지 이들이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털인데 아주 잘 뜹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12번입니다. 주택 재건축에서의 안전자는 주택만 한다. 아니죠? 단지 안에 모든 건물을 다 실시하죠. 그래서 주택만 한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신청할 때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동의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된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원칙 3번입니다. 시장공사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가 도래한 때 원래 진단을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이라서 3번은 맞네요. 그래가지고 4번 가시면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20일 아니죠? 30일 안에 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30일 나옵니다. 20일 나왔죠? X가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보시면 구조안전상 사용금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은 전부 다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시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3번 문제 안전진단이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역시 주택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실시한다. 1번 맞네요. 다음에 2번 안전진단 신청할 때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동의 필요하죠. 10분의 1입니다. 3분의 2 아닙니다. 또 3번 가시면 진단 실시 여부를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시도한테 통보한 것이 아니고요. 이 여부는요, 요청한 자한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진단까지 통해서 결과 들고 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한 다음에 하자마자 결정한 다음에 시도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단 실시 여부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쯤은 X네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결정 아닙니다. 우리 정비법은요,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는 모든 결정 인가 허가 다 예외 없이 시장공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하자 결정도 또 하지 말자 결정도 전부 다 시장공사가 다 합니다. 해서 보시면 어딥니까? 4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시도지사는요, 투기 우려 등이 파악된다 해가지고 재건축 사업 취소 등 할 것을 지가 조치를 한다 아니죠.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있으면 응해서 취소하겠지만 해야 되지만 하지만 요청할 수 있지 시도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가볼까요? 안전진단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는요, 구역 안에 소지한 건축물 소유자 등의 10분의 1죠. 요청할 때는 10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10분의 1.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사용 금지 필요하다고 인정이 딱 되어지면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또 X입니다. 3번입니다.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도 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맞네요. 4번 가시면 붕괴 우려에 있다 판단되어지면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5번 가시면 진단에 드는 비용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5번님도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나오네요. 시행 방식. 자, 이 편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사항이죠. 그래서 확인하십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시행자입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은 시행 방법과 시행자 사업별로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비사업은 시행자와 시행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별로 사업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첫 번째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통형 사업이죠.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주택단지에서의 재건축 사업이 또 있죠. 또 네 번째 보시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있다라고 하죠.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다.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사업 시행 방법들이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삼동의 개선 사업은요, 모든 방식 다 투입할 수 있다 해서 주택을 스스로 개량 보존하게
하든지 토지를 매수 수용해서 우선 집을 지어주든지 또는요 땅을 멋지게 환지해서 땅을 바꾸어주든지 환지, 그다음에 건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 건물 바꾸는 결정하든지 또 섞어서 혼용하든지 다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주택 중앙관리사 요 사업도 보시면 단독 다세 밀집지역인데 요건요 스스로 주관형 스스로 주택을 개량 보존하는 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 사업들 다 조합이라는 사업들인데 그 외 사업들은 전부 다 원칙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 주택 교환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대체로 기타 사업들의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방식인데 그런데요. 자, 환지입니다. 환지.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도 채택을 할 수가 있다. 도시락은 또 환지 방식 채택을 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행 방법이죠. 자, 일단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시행 방법 설명이다. 어떤 것은 무엇이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1번님 맞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시행자 측에서 시설을 설치해주고 토지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 보존하는 방식밖에 없다 하죠. 맞습니다. 한 번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든지 환지로 하든지 다 할 수 있다. 3번에요. 4번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 재건축 사업은 단지 안 밖에서 다 하죠. 안에 하는 건 원칙인데 요 사업만 단지가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구역 안과 또는 아닌 곳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따른다 해서 3번도 맞습니다. 3번고요. 다음에 5번 가보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이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습니다. 환지가 없죠. 환지가 나왔죠.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를 꼭 외워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밑에 똑같은 문제 나와있죠. 2번 문제. 1번 보시면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건설하는 방법과 환지 방법과 혼용하는 방법의 재건축. 재건축은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습니다. 복잡하죠?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시행자 나오네요. 3번, 또 4번, 또 5번, 6번, 7번까지는 시행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행자. 먼저 볼게요. 자, 이 정비사업의 시행자도 다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시행자. 그래서 1번 사업, 산동네입니다. 중앙 개선사업. 개선사업, 요 사업은 아주 산동네에서 어려운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때는요,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 주든지 주택공사 등으로 지정해서 시행토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산동네지만요, 해당 그 산동네 마을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시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반동해 보니까 이 토지 등 소유자들 수에 이제 보시면 3분의 2의 찬성과 또 산동네에 있는 세입자분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각기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입자가 보아지만 이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1번 세입자의 수가 그 소유자의 수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이면 동의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이 세입자들의 갈 곳이 시군구 지역 안에 또 임대용 주택이 충분히 있으면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 곳이 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일 때만 동의 구하지 수용 방식이 아닌 사업 시행은요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요, 아주 긴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요, 이 모든 동의 구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주택 재개발사 요 사업의 시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때는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단독으로 사업 시행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요 조합원들이 또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면 누구와 공동 시행도 할 수 있다. 이때 공동 시행자 위에 있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도 될 수가 있고, 뿐 아니고 민간회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주택 재건축입니다. 주택 재건축. 이 주택 재건축 사업만의 특례 보면 이 사업의 신년요 역시 조합이 단독 시행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경우도 조합원이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누구와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때는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과만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 그 뒤에 민간한테는 안 된다도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거 딱 가보시면 이 경우도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한다. 것이 원칙인데
그 조합원이 될 신자가 몇 명 안 될 때는요, 이 사업에 안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단독 시행이 또 가능하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 요들 각기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면 누구와 공동 시행도 이 경우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뿐 아니고 이 경우에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감정원도 같이 공동시행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우리 주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시면 이 사업은 철거를 하지 않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요, 이 경우에도 주택공사 등으로 시행자 지정하고자 할 때 이때 또 동의를 또 구한다랍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택 정비 사업이죠. 이 사업은요, 이 사업은 이제 시행자를 조합원에서 여기서 조합에 단독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또 찬성을 한다면 누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뿐 아니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까지만 공동시행을 할 수 있다. 특징이 있겠죠. 간단하지만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보시면 바로 이것을 채워라 되어 있죠. 3분의 2, 2분의 1 이것을 채워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채워보시면 답은 이제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시행 설명이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되어 있어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누구 공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예, 해서 1번이 맞습니다. 이의 경우에 긴급할 때는요, 모든 동의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2번 질문 나와 있습니다. 3번 주택 재개발 사업은 보시면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누구와 공동 시행을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중요하 있죠. 전등 신감 다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시장 군수 등과만 공동 시행을 할 수가 있지. 등록사업자 등은 나와 있지 않죠. 나왔네요.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은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것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답은 4번만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나오면 공동 시행에서는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요 질문 또 참철이게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정비사업 시행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일단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받으면 시장 공수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예, 나왔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2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표현은 말입니다. 이 조합이 한 사업들이 있다. 조합이 한 사업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요, 이 조합의 내부적인 요청에 의해서 시장 군수 등이 대신 시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해당 시각원이 직접 사업을 시행권을 뺏어와서 직접 강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과거에 나온 적 있지만 지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질문 어려울 때 보시면 대신 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맞습니다. 자, 또 3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각종 구역의 위치 등등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알릴 필요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당 시와군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시행자가 되었음을 발표 고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토지 소유자 과반수에 동의해서, 자, 보세요. 과반수 아니죠? 3분의 2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수, 요 동의가 필요한 것이 그냥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X가 되겠네요. 자, 우리 시공자 선정 나왔습니다. 5번에. 자, 우리 모든 사업의 시공자의 선정이 딱 나오죠. 공사 시공자 선정입니다. 조합이 하는 사업들은요,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일로 선정한다. 이렇게 딱 말하죠.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한다. 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6번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자, 시장 군수가 조합이 하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문제가 좀 있다 할 때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이번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의 항상 공동 시행 결정은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죠. 3분의 2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긴급할 때 주한 개선 사업은요, 모든 동의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또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3번 또 X고요. 또 4번 보시면 시공자 선정은요, 항상 조합 등이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선정나면 항상 뭡니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겠죠. 수의계약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 등을 다 검토해서 주택 재건축을 결정한다. 재건축 결정권자 전부 다 시장 군수랬죠. 예, 그래서 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님은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7번 보고 10분 쉴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요, 여러분 통과하세요. 이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까지 보시면 양이 확 떨어지니까 7번은요, 문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은요, 여기 요 사항이 나왔어요. 요 사항. 아주 복잡한 게 쫙 나오거든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까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답 3번은 또 간단합니다. 답이 간단한 이유는 뭐냐? 주관경 개선 사업일 때 보시면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의 단수가 세입자 가반수의 동의 얻어야 해당 시화군이 사업 시작입니다. 요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3분의 2가 아니고 이번에 1은 아니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은 답은 쉽게 보입니다. 어쨌든 1번과 2번, 특히 1번 문제에 관한 그 접근하려면 어려워지니까 밑에 2, 3, 4, 5는 다 설명이 되었던 사항인데 1번 문제가 요 사항이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8번부터 조합 나왔죠. 조합 저번 시험에 조합편에서요. 세 문제 나왔어요. 세 문제.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음 시간에 꼭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예.